그다음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한번 확인해 봅니다. 현미에 잡곡 많이 섞지 마라. 저는 좋은 거는 막 다다익선 해가지고 막 12가지 잡곡 막 섞는데 왜 마라라고 나올까요, 이 교수님? 네, 현미를 제외한 다른 곡물들을 잡곡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잡곡들의 영양분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그 잡곡에는 곡물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식이섬유를 또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설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작용 외에도 또 우리 몸에 필수적인 그런 영양 요소인 비타민, 칼슘, 무기질 같은 필수 성분의 흡수를 또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섞는 것보다는 적당히 항상 섞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혼합복들이 있는데 네. 마트에서 맞아요. 파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도정이 그죠 정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미 섞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사서 쓰시면 이미 도정이 되어 있고 또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적당하게 조절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네네. 각각의 곡물들을 구입하셔가지고 기호에 맞게 적당히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그런데요, 교수님, 그 한방에서는 그 잡곡이나 현미를 약으로 쓰잖아요. 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잡곡 뭐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치. 네, 한 세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율무가 율무. 있고요, 녹두, 녹두, 그다음에 연자육이라는 게 연자육. 있는데요. 네. 자, 율무는 다들 잘 아시는 잡곡인데 율무는 비위가 좀 허약하신 분, 네, 그다음에 그 몸이 잘 붓는 분, 붓는 사람. 이런 분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율무가 습을 제거하고 이뇨시키는 작용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율무는 좀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녹두도 잘 아시는 잡곡인데 녹두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위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삼계탕 드실 때 녹두를 넣어서 드시면 무덥고 지친 그런 여름철에 힘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자육은 연꽃의 씨인데요. 그래요. 네. 우리 비위 또 그리고 신장을 또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보하는 효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네. 가슴이 또 두근두근 거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연자육은 이제 주의하실 점은 네. 가운데 녹색의 배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배아를 제거하고 드시면 되고요. 이 배아를 버리지 마시고 네. 따로 모아뒀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 우울할 때 이럴 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기왕이면 내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식생활에 좀 활용해 보시고요. 세 번째 건강 고민이 있으신 분들 중에 당뇨 걱정이 된다면 싹이 난 바라현미를 먹어라. 바라현미가 당뇨에 좋아요, 신 교수님? 네. 좀 전에 그 방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적인 현미에다가 수분을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일정한 온도와 공기가 접촉하게 되면 싹이 나는데요. 보통 한 1mm에서 5mm 정도 이렇게 싹이 나게 됩니다. 눈이 이렇게 생기죠. 그걸 이제 바라현미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당뇨에 좋다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 정도 싹 난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싹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또 독성 물질도 같이 나오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mm 안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싹이 나기 전과 싹이 난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새싹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 현미 자체가 굉장히 그 생명력을 응축해서 폭발시키는 과정이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2.5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 현미보다 증가하고 비타민 함량이나 이런 것들도 5배가 증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의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불포지방산도 2.5배나 증가하고요. 그리고 비타민의 경우에는요. 현미 100g을 먹으면요. 소고기 2근, 그리고 김 50장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을 먹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뇌에 좋은 가바까지 공급해 준다니까요. 바라현미는 종합 영양제 플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미를 이렇게 물에 두면 싹이 나는 것도 참 신기한데 영양 성분도 더 풍부해진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공개합니다.
현미밥은 소주, 다시마와 함께 지어라. 아. 그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반주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네. 첫 번째로 제가 보리차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밥을 지을 때 약간의 팁을 활용하시면 진짜 영양 만점의 밥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비율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백미 7대 현미 3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시작하시면 현미밥 시작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씻고요. 네.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다시마 우린물을 2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컵 정도 소주를 넣고 다시마, 조금 아까 우렸던 다시마를 넣고서 밥을 지어주게 되면 네. 이렇게 현미밥이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현미밥 맛도 좋습니다. 맛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다시마의 그 고분자, 끈적한 것들이 밥에 배어가지고 그 현미의 그 까끌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소주가 들어가가지고 네. 일부가 증발되면서 그 더 잘 익게 돼요. 그래서 열 전달이 좋아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소주의 성분이 그 폴리페놀이나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을 물 쪽으로 잘 녹아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일반적인 밥보다 맛과 영양을 쑥쑥 더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비법을 모아서 저희가 밥 한번 지어보러 왔습니다. 네. 한 그릇 영양밥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요즘 날도 덥고 이러다 보니 뭐 음식 뭐 여러 가지 하기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영양밥 하나 하시면 반찬 몇 가지랑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오늘 이제 현미 이용해서 한번 밥을 해볼 건데요. 네. 만약에 조금 거친 게 싫다 하실 때 발화현미를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발화현미와 찰 현미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쌀하고 네. 처음에 드실 때 어려울 땐 쌀 1일 때 현미 2 정도로 해서 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불린 충분히 해서 현미를 좀 불려주세요. 그리고 쌀도 이렇게 해서 불려서 네. 섞어주시고요. 자, 오늘 저는 아까 현미밥 보여주셨는데 조금 더 영양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네.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 해서 네, 한 입 크기로 이렇게 해서 고구마 잘라서 넣었어요. 부드럽고 구수하겠다. 네, 고구마 들어가면 없을 때는 뭐 밤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대추도 씨 빼고 적당히 썰어주고요. 또 오늘 이제 혈관을 좋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프리카도 좀 파프리카가 넣었거든요. 밥에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하면 약간 궁금하다. 달큰하면서 맛있어요. 신기하다. 여기에다가 네. 아까 신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다시마를 저도 우렸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네. 우려서 다시마 우린 거 찬물에 이렇게 우린 해서 다시마 물. 네, 이렇게 소주도 넣고 넣으셔야 되겠네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소주 이렇게 소주. 해서 맛있게 하게. 그리고 저는 소주. 조금 더 촉촉하고 맛있는 네. 밥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유 한 큰술 정도 넣어줘요. 올리브유는 아까 안 올리브유구나. 나왔던 얘기인데. 네, 올리브유 넣어주시면 밥이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맛있어서요. 네. 올리브유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네. 덮으신 다음에 네. 밥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압력밥솥에 직화로 해서 하시거나 네. 아니면 압력밥솥 버튼을 누를 때 현미밥을 누르셔가지고 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미리 밥을 전기밥솥에다가 할 때. 네, 해서 네. 미리 밥솥에다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완성된 밥이. 네, 아우, 이렇게 여기 준비를 김이 해서 있는데요. 모락 나고. 이렇게 해서 색깔도 맛있겠다. 예뻐요. 네, 현미하고 지금 고구마, 그다음에 대추, 그다음에 파프리카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맛있는 보면 냄새, 달큰한 냄새 올라오네요. 약간 파프리카랑 대추에서의 약간 달큰한 맛도 네. 있고요. 네. 그러면서 고구마도 같이 씹혀서 네. 되게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까 현미 대 백미를 네. 2대1로 넣으셨는데 혹시 다른 곡물하고 이제 네. 잡곡밥 넣을 때 황금 비율 같은 것도 있을까요? 보통 네. 우리가 밥을 할 때는요, 잡곡을 현미나 아니면 다른 흑미나 여러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물의 비율이 사실은 중요해요. 아. 보통 밥을 네. 할 때 쌀과 물의 비율이 네. 1일 때 1.2나 1.5거든요. 근데 백미로 할 때는 1.2 정도가 괜찮지만 현미밥을 하실 때는 1.5 정도를 물을 좀 더 넣어주시면 많이. 네, 그러면 조금 더 촉촉하고 맛있는 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현미는 맛있는 밥이 식감이 거칠어서 잘 안 먹게 되는데 네. 이렇게 네. 먹으니까 네.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마랑 먹어볼까요? 지금 소주 또 올리브유가 들어가서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한 그런 밥을 영양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릇 어떠세요? 요리니까. 어머, 좋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넘어가고 고소한데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어요. 고구마가 있어서 달큰할 것 네, 같아요. 네. 날짝지근하고. 저는 사실 파프리카가 밥에 들어가서 약간 파프리카 특유의 풋내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익으면서 정말 달큰해가지고 고구마랑 비슷한 맛이 나면서 네. 아삭아삭 씹는 맛도 있고 현미가
전혀 까끌거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네. 올리브유 넣은 게 또 네. 굉장한 팁이 아니었나 싶네요. 다시마랑 지금 소주랑 올리브유가 들어간 게 현미를 훨씬 부드럽게 호화를 시켜서요. 드실 때 좀 거친 식감이 좀 덜하고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집에 보면 다시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밥하실 때 같이 넣어서 하시면 진짜 감칠맛도 나고 훨씬 영양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맛있죠, 건강에도 좋죠, 또 한 그릇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름에 설거지거리가 안 나와서 그야말로 일석삼조로 좋은 음식인데 기왕에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더 약이 되게 드실 수 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 오래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경진 교수님. 네, 현미를 포함한 잡곡은 오래 씹어야 예, 죄송합니다. 예, 물 한 모금 하시고 아, 네네. 예, 사례가 들리셨어요. 예, 괜찮으시죠? 예. 예. 네, 현미를 비롯한 잡곡은 오래 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네.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입에 침이 잘 고이게 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침을 화지, 즉 영화로운 연못, 옥천이라고 해서 또 옥과 같이 맑고 귀한 샘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혀로 잇몸을 자극해서 네네. 입안에 침이 고이게 한 다음에 네. 삼키는 법이 연진법이라고 하는데 예. 이 법을 사용해서 중국 한나라 때 괴경이라는 사람은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했다고 하고요. 오, 그렇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치아를 두드리는 법이 있는데 네네. 네. 윗니와 아랫니를 부드럽게 부딪혀서 36회 정도 아. 부딪혀서 고인 침을 삼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치아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집니다. 제가 잠깐 시연을 드리면 네. 간단합니다.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딱. 네, 너무 세게 하시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부드럽게, 치아상하니까. 네, 부드럽게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하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하시면 입안에 침이 고이잖아요.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충분히 고일 만큼 이렇게 침을 고이게 한 다음에 침을 삼키면 아주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 같은 잡곡들을 오래 씹으면 따로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렇죠. 내가 씹는 동안에 침이 많이 분비되고 또 네. 삼켜지니까 네.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소화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현미밥 먹을 때 오래 씹는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미가 이렇게 효능과 영양분도 많지만 주의할 분들도 또 있겠죠. 이런 분들은 현미 섭취 주의하세요. 어떤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까요, 신 교수님? 네,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백미에 비해서는 약간 소화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씹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그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밥 먹을 시간이 좀 없거나 불규칙한 분들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소화력이라면 백미보다는 현미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스가 차는 수가 있고요. 가스가 차게 되면 염증 반응도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소화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은 현미를 드시되 좀 그 쌀과의 비율을 좀 쌀을 좀 많게 해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빈혈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식이섬유와 그리고 당분의 소화 흡수율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그 과량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그 쌀과 적당히 섞어서 드시는 걸 시작하는 걸 권해드립니다.